명절이라고 특별히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시대도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만큼 많은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도 끝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산소영재TV의 슈니아빠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전한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서 벌 쏘임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벌에 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었죠. 오늘은 안전한 추석을 위한 두 번째 시간으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명절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참 못 살았을 시절에는 명절이 되어야 정말 음식다운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그때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많이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영양 과잉의 시대잖아요. 평상시에도 넘치도록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명절에 더 많은 음식을 먹는다면 이것 때문에 건강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추석도 많이 더워졌거든요. 그래서 식중독의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막 즐거운 분위기에서 놀면서 정신없이 먹다가 건강을 위협받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명절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영양 과잉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미 평상시에도 음식들을 많이 잘 먹고 있잖아요. 비만율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명절에는 더 다양한 음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음식들은 대부분 기름지고 짠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먹게 된다라고 하면 건강에도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나트륨을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에서 나트륨을 필요로 하는 필요 요구량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짠 음식을 먹게 되면 나트륨 과잉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또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짜고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들을 아이들이 잘 먹게 되면 어른들이 막 칭찬을 해줍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애들이 또 신나서 많이 먹게 되고, 이렇게 과식을 하다가 급성 소화불량, 그러니까 배탈이 또 잘 나요. 그래서 실제로 명절에 응급실에 아이들이 배탈나서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아이들에게 많이 먹이실 필요가 없어요. 명절에는 많이 먹어도 괜찮아. 자, 이제 이런 말은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먼저 적절한 양의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필요한 양만 먹을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식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식중독이란 무엇이냐면 음식 속에 들어간 미생물이나 다른 유독물질 때문에 감염성 혹은 독소에 의한 위장관 질환이 나타난 것을 바로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음식을 먹고 그리고 설사나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장염과 비슷해요. 그래서 장염이라는 단어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명절에는 이 식중독을 특히 주의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요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양의 음식을 또 한 번에 요리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음식을 바깥에다가 보관하는 게 바로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리하는 게 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냐면요. 일단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요리를 할 때 안전한 조리도구가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구석에 있던 그릇이나 이런 조리도구를 꺼내서 요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위생을 챙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전염성 질환이 있는 분이 이 요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염병이 음식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특히 설사나 구토 같은 장염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 음식을 통해서 또 이게 전파시킬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요리하는 게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을 요리하는 게 또 왜 문제가 될까요? 일단 많은 양의 음식을 하려면 많은 양의 재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재료를 구매해서 손질하고 요리까지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재료의 신선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대부분 지지고 볶는 요리들이잖아요. 이럴 때 기름을 많이 쓰게 되는데 많은 양의 기름을 쓰다 보면 산패된 기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산패된 기름으로 계속 요리를 하다 보면 그런 안 좋은 기름으로 요리된 음식들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대량 조리를 하다 보면 덜 익은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덜 익은 음식은 어른에겐 괜찮지만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온 보관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보통 명절 음식은 가정집 냉장고에 다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베란다에 두거나 바깥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식중독균이 많이 자랄 수 있습니다. 설날이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은데 가을인 추석 같은 경우는 지구온난화로 지금 가을이 많이 따뜻해져서 더운 날씨에 음식들을 실온 보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절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픈 사람, 특히 장염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요리에서 제외를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리 전과 중간중간에 비누로 손을 잘 닦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많은 양을 요리하는 게 또 문제가 되니까 음식은 먹을 만큼만 딱 준비해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요리를 할 때에는 재료를 완벽히 익힐 수 있도록 너무 센 불로 조리하지 마시고 적절한 불에서 완벽히 익히도록 요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들은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된다는 거 왜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명절 식사 시간 안전사고의 주범은
바로 떡과 생선인데요. 떡은 애초에 질식 위험이 매우 높은 음식이에요. 끈적해서 잘 씹히지도 않고 미끄덩해서 한 번에 꿀떡 삼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어른들에게도 질식이 잘 일어나서 노인분들이 떡 먹다가 질식하는 경우도 뉴스에서 간간히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떡은 질식 위험이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실 때는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떡과 같이 질식 위험이 높은 음식들은 저희가 1.5cm보다 작은 사이즈로 아이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아이들이 꿀떡 삼켜도 기도를 완전히 막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기도에 걸리더라도 하임리법 같은 응급 조치로 아이들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집들이라면 하임리법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하임리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명절에 항상 먹는 음식 중에는 생선이 들어가 있죠. 이 생선의 가시들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요. 명절에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하고 이렇게 힘들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생선을 주실 때 생선가시를 완전히 발라주시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막 수다 떨고 놀면서 밥을 먹다가 생선가시를 신경 쓰지 못하고 꿀떡 삼키는 경우도 있어요. 어른들도 명절에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서 응급실 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생선가시를 주의하면서 식사를 하셔야 된다. 이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다면 일단 입을 벌려보세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목에 생선가시가 보인다 라고 하면 깨끗한 집게로 빼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가시가 빠지는 것을 유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민간요법이 바로 밥을 통째로 꿀떡 삼키는 겁니다. 이렇게 고체를 꿀떡 삼키는 경우에는 가시가 박혀있는 상태에서 이걸 망치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시가 더 깊게 박히거나 이 식도가 찢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생선가시가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너무 아프고 불편하다고 했을 때 응급실을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물을 조금 마셔보니까 통증은 좀 완화돼. 그러면 집에서 지켜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라고 하면 가시가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지 않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도 계속 아프다라고 하면 역시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목에 가시가 걸려서 병원에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안에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그걸로 잘 관찰이 되지 않아서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내시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검사들을 다 하더라도 가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가시가 정말 박혔었던 경우인데 이게 스스로 빠졌다가 그곳에 상처가 남아서 그 상처의 통증 때문에 가시가 박혀있는 느낌이 계속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바로 요즘 아주 유행을 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음식, 탕후루입니다. 탕후루가 젊은 세대들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명절에 용돈을 받으면 친구들과 또 사 먹으러 갈 거란 말이죠. 탕후루는 요즘 다양한 재료로 만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일로 만들기 때문에 과일 간식이라는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속내는 설탕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설탕 코팅이 굉장히 얇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길거리에서 파는 게 아니라 시판되는 탕후루의 영양성분표거든요. 그래서 레시피에 따라 다르지만 탕후루의 평균적인 영양성분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콜라의 영양성분표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볼 거는 바로 당류입니다. 우선 콜라에 들어있는 당류는 100g당 11g입니다. 전체 콜라 중에 10분의 1이 설탕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탕후루에 들어있는 당류는 100g당 15g이라는 거예요. 콜라보다도 훨씬 많죠. 거의 1.5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간식이에요. 탕후루가 유행하면서 아이들이 이 탕후루를 많이 섭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당 섭취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도한 당 섭취가 불러오는 부작용은 비만도 유발하고요. 그리고 당뇨병, 다른 성인병들까지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끈적끈적하고 단 음식은 충치를 일으키기 아주 좋은 음식들이에요. 이렇게 단 음식이 몸에 안 좋다는 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는 계시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탕후루를 좋아하는 거 자제시킬 생각은 잘 안 하세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음식들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맛들을 아이들이 추구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마라탕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탕후루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맵고 극단적으로 단맛을 아이들이 굉장히 추구하고 있다는 건데 너무 자극적인 맛을 띠는 것들은 결국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이걸 절제하는 능력을 갖지 못했을까요? 건강한 식습관의 기본은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면서 먹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습관이에요. 근데 요즘 집에서 아이들이 밥 잘 안 먹는 게 힘드니까 대충 사서 먹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울 때 단 걸로 달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기회를 뺏기다 보니까 점점 자극적인 맛만 찾아가는 그런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집에서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는 거 꼭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마케팅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요. 아이들의 이런 극단적인 맛 추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건강도 굉장히 극과 극이구나. 사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인데요. 사람들의 건강도 극과 극으로 나뉜다는 것도 의학적으로 그리고 보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이어트 공약을 말씀드렸죠. 저도 솔직히 비만 환자예요. 그리고 비만 때문에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비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건강해지겠다고 여러분들께 많은 약속을 드린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 중에 절반 정도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만 인구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는 헬스나 이런 운동을 하면서 바디 프로필을 찍고 이런 건강함을 과시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문화도 너무 극단적으로 건강을 추구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 아주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과 건강에 이상이 심한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이런 극단에 있는 분들 말고 보통의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명절이라고 특별히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시대도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도 끝이 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양 과잉에 빠져 있고, 특히 우리 아이들은 자극적인 맛에 점점 더 이끌리는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더 건강한 식사 문화를 집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을 이번 명절에서부터 한번 함께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추석에 더 많은 노력을 해볼 테니까요. 우리 집의 식사 문화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감사합니다.